코로나 이후에 각자 혼자 있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게 될지에 대해서 정신분석이나 철학, 인문학 같은 내용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잘 남아있지 않은 이야기들, 추억의 이야기들. 같은 영화를 보고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봄으로써 서로에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나에게 이름을 명명하고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관계 맺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청년들이 실패해도 괜찮은 그런 사회적 실험, 인문학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혼자서는 선뜻 진행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망해도 괜찮고 좀 넘어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은 이런 프로젝트로 작은 포스트잇을, 예쁜 포스트잇을 사서 명언들이나 좋아하는 노래, 되게 위로가 되는 그런 짧은 글귀를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에. 제 인스타그램 주소도 같이 남기면서 힘이 되고 싶다, 위로가 되고 싶다, 만나면 인사드릴게요. 지역의 군인, 그다음에 학교 교사, 회사원, 대학생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요. 동구청에서 책 읽기의 기쁨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내는 과정이 있었고요. 인터랙티브 기사를 작성을 해보기로 했었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문화활동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좀 생생하게 담고자 했습니다. 텍스트로 좀 갇혀있는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되게 이미지로 또 이미지의 거리감으로 노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매체를 좀 실험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저한테는 인문학적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중국 심양에 가서 조선족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를 겪고 있고 그리고 조선어는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환양면으로 다시 엮어서 이야기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도서관 지휘학교 사업은 자서전 쓰기와 같은 인문학적 글쓰기 사업을 통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글로 직접 쓰게 만드니까 인문학적 자기 표현의 방식들을 이제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문사철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분야에서도 주임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과제도 하고 문제의식도 심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함께 듣는 이제 수업을 듣는 동료들 그리고 주임 교수와 끊임없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형태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거든요. 도서관 지휘학교 같은 경우가 인문학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풍부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합니다. 강좌를 들으신 분의 후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왔고 내가 이런 강의를 들을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에서 강의를 신청을 했다. 근데 12회차 동안 본인이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듣고 교수님의 시간마다 소개해 주시는 책을 살펴보고 가족이나 도서관 이제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격려를 해주셔서 자기 제2의 인생이 공부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업주부한테는 인생의 제2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방향 설정으로서 인문학이 되지 않았나. 자기 성찰을 통해서 다양한 삶의 가능성,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지식을 갖춘 공동체 구성원들은 타인의 삶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훨씬 더 열린 태도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 세계관이 서로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삶의 의미 체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자기 삶의 의미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가능성들을 공동체 전체로 높여주기 때문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가 개인의 삶을 더 충실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개인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동시에 이제 그런 개인들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전체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한다고 하면 그 공동체 자체가 훨씬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그런 고립감을 인문학적 시선과 그다음에 사유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화 닿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타인이 나한테 줄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뒤돌아보고 같이 옆을 보면서 손잡고 갈 수 있지 않나? 사람들이 어떤 문제 해결의 정답을 인문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정답을 찾는다기보다도 본인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아니면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인문학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결감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외롭게 고통스럽게 홀로 고독의 방에 있을 때 그거를 말을 건네주고 나의 마음을 읽어주는 어떤 저자와 어떤 책이나 어떤 문장과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만날 수 있으면 인문학이라는 거는 그렇게 빠르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사람들한테 스며들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좀 깊게 다가가야 되고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도모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어떤 삶에서 한 휴지기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내 마음에 걸리는 어떤 문장이나 경험들을 잘 기억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힘들 때 되게 큰 위안이 되고 나를 휩쓸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어떤 나무둥치 같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러한 내가 떠내려갈 때 붙잡을 수 있는 나무둥치를 많이 수집해 놓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 더 넓은 다양한 계층이랑 같이 교류를 하고 이야기하고 뭔가를 활동을 하다 보면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사회를 그만큼 좀 심사숙고하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 해석을 통해서 쉽사리 단정 짓지 않으면서 뭔가 더 이해를 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그 차별이나 또 편견 같은 것도 지우고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느긋해질 수 있는 그런 치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에서 내 이웃, 내 마을, 내 나라를 확대하는 시야 확대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습 동아리 형태로 지속적으로 만남을 계속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고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토론도 해보고 같이 문제 해결도 해보고 이런 과정이 학습 동아리 형태로 조직이 된다면 더 이상 인문학이 소비되고 쇼핑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문학 사업이 앞으로는 강좌를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동아리 더 나가서 요걸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동아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과 개인의 이제 높아진 권리의식, 그다음에 경제적 여유, 길어진 수명, 그리고 높은 이제 교양 수준 같은 것들을 갖춘 구성원들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수동적인 인문학 참여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의 인문학 대중확산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회적 경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한 유형의 사업들이 기획되고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에 들어서 삶의 의미와 관련된 관점에서 보면 이 인문학의 패러다임 혹은 인문학의 중심 개념이 지식에서 예컨대 지혜라는 컨셉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거는 제가 도서관 지혜학교의 주 모토이기도 한데 우리의 실제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알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주로 이제 그 지식 정보들이잖아요. 뭐 예컨대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가, 그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걸 거의 배우지 않거든요. 연애의 지혜, 결혼의 지혜, 자녀 양육의 지혜, 타인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공존하는 지혜와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뭐 과목이나 학문 분야로 배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현대 이 시점에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가 아닌 이런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암들을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이고 참여적이고 그다음에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의 결과로서 소위 이제 지혜라는 개념을 중심에 놓고 인문학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인문학은 좀 뭔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 힘을 길러주는 것 같아요. 길을 지나가는 것들 하나하나가 역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은 좀 더 그 내면에서의 재미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요. 혼자서도 세계와 연결되는 인문적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성과 남성이 자연과 문화, 주체와 객체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분리하지 않은 사회. 타인에 의한 어떤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공감의 장이 그 중심에는 항상 인문학이 있을 것이고 어떤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인문학을 통해서 전개되면서 인문학이 오래도록 저희 곁에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